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혜입니다. 오늘은 그 효과적인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전 영상도 있지만 좀 제가 간략하게 챕터별로 해서 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금을 없거나 적게 해서 법인의 잉여금을 우리 주주나 임원들에게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절세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런데요. 세금은 제가 그동안 컨설팅을 해보니까 결국 세금의 종착역은 이 상속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기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중점으로 두는 것은 최종 이 상속세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최종 목표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절세를 할 경우에는 중간중간 했던 절세가 결국은 상속세를 더 높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종 세금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절세 플랜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상속 재산의 증가 속도와 또 상속세의 증가 속도를 봤습니다. 상속 자산이 이렇게 늘어감에 따라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늘어감에 따라서 상속세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속세는 상속자산이 30억일 때는 한 35% 정도가 상속세인데 150억 이상일 때는 43%가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더 가파른 속도로 상속세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총 자산 규모별 자산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87%가 비유동 자산,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입니다. 자, 왜 비유동 자산이 문제가 있냐면 바로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현금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상속세 43.9%에 해당하는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들. 더군다나 그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가치는 높은데 실제 내 주식을 외부에 매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도한 상속 재산 평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 대표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되고 주식은 물납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으로 세금을 못 내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화하셔서 대표님께서 이런 상속 재원을 가족들한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상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대표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대표님이 개인 자산이 없으시면 회사를 살릴 수가 없죠. 제가 많은 대표님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은 어느 회사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회사에만 계속 재투자하고 재투자한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울 때 그 회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한 주주의 권리, 또 임원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책정하신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자산이 있으니까 회사를 다시 회생시키고 우리 임직원들, 특히 가족들, 직원의 가족들까지 계속 생계를 잘 이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모아놓은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임원으로서 주주로서 적정하게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주와 임원은 역할과 또 권한, 권리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자, 주주는 말 그대로 법인을 설립할 때 돈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주주들이 회사를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데 그 주축이 되는 게 임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주주와 임원이 대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죠. 그리고 일도 내가 하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주주랑 임원을 같다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임원은 아니죠. 임원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나의 가족 혹은 내가 100%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법인 설립하실 때 자본금을 넣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주주세요. 자본금 넣을 때 가족들, 배우자 앞으로도 얼마, 뭐 자녀 앞으로도 얼마 이렇게 하셨으면 가족이 우리가 이제 주주 구성원 이렇게 가족들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50%, 그 다음에 뭐 배우자가 50% 이랬다고 해서 가점주주가 아닌 게 아니라 한 그룹입니다. 한 그룹, 특수관계인들은 한 그룹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가족, 뭐 친척, 인척, 다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50%보다 한 주가 많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고요. 과점주주는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죠. 만약에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주식 비율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점주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과점주가 됐다. 그런 경우는 그 법인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간주취득세, 내가 그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건 아니지만 50% 플러스 한 주가 넘어서는 순간 실제적으로 법인을도 지배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로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주는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잘 되면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주식을 주주가 법인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양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임원인 경우에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급여를 받으셔야 되죠. 보수, 그리고 퇴직할 때 퇴직금, 그리고 산업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뭐 주주가 할 수도 있고 임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 어떤 필요한 핵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대표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오랜 시간 걸려서 어떤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뭐 상표권이 됐든 만드셨겠죠. 그런데 법인과 나는 동일인이 아니죠. 법은 하나의 법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산업재산권을 갖고 있다면 법인의 대여나 매각이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법인에서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법인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회사의 법인 정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개인화 시키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법인에서 똑같은 10억을 인출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대표님들께 설명을 드릴까요?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급여나 상여, 그리고 제가 그러면 급여 상여가 나왔으니까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급여 상여 퇴직금입니다. 급여나 상여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똑같은 10억을 개인화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4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법인에서는 10억이 나왔는데 나는 6억 정도밖에 실제 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퇴직금입니다.
내가 1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거는 근속연수랑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퇴직소득세 납부하고 나면은 한 8억 정도, 똑같은 10억이 나왔는데 나는 내 통장에는 세금 떼고 한 8억 정도 들어오겠죠. 물론 퇴직금도 뭐 규정이나 뭐 배수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대부분 요렇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주주로서. 자, 배당이 있습니다. 또 자기 주식, 뭐 자기 주식 소각 등이 있습니다. 배당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우리가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 활용해서 배당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10억이라고 예시를 했기 때문에 최고 세율로 예시했고 세후 금액은 6억 5천 정도. 네. 배당은 어차피 2천만 원이 초과를 하게 되면 종합과세 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한번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로스업이라서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여기서 지금 급여나 상여하고 배당은 어떤 세금 외에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배당을 받고 나시면 대부분 원천징수 할 때는 별로 안 놀라세요. 왜냐면 받을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나오거든요. 15.4% 2월에 신고를 하고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깜짝 놀라시죠. 2천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같이 합산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해 10월인가 11월에 의료보험료 재산정에서 나오면 또 한 번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배당을 했을 때 이렇게 3번 놀라시더라고요. 배당은 매해 적정분을 나와 나의 가족이 함께 받았을 때 가장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음은 주주로서의 이익 실현 방안입니다. 주주로서 이익 실현 방안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배당 말씀드렸고 자기 주식이란 내 회사가 자기의 주식, 예를 들면 정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정헬이라는 회사가 정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율이 20%입니다. 네, 20%고 주민세 포함하면 22%, 21.7%라고 한 거는 여기에서 그 차액을 내는 거거든요. 내가 10억을 매각했으면 10억이 원가가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주식 산 게 있죠. 그곳은 이제 5천만 원으로 가정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10억에서 5천만 원은 내가 처음에 설립할 때 넣은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사업을 너무 잘하셔서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세금 떼고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7억 8,300. 자기 주식 취득의 장점은 단일 세율이에요. 10억을 팔았던 1억을 팔았던 단일 세율이고, 장점은 4대 보험과 상관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자기주식 소각. 제가 여기다가는 표현은 그냥 자기주식 소각만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소각하면 세금은 배당소득세랑 똑같습니다. 그냥 소각을 하시면 이것은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서 한 부분인데 이게 뒷부분이 자료가 안 나왔네요. 이것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주의를 요하고 이전에 사전 작업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자기 주식 소각, 이익 소각, 뭐 감자만 별도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 앞으로는 이 법인의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개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해드릴 거예요. 한 번에 제가 저번에 영상을 했더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급여 상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정한지, 배당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절세 효과가 큰지, 산업재산권, 자기주식, 또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규정하고도 또 연관이 되죠. 또 올해부터는 2배수로 바뀌었고, 이렇게 챕터별로 하나하나씩 또 따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소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폴더에 같이 재생해 보실 수 있도록 함께 듣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 제일 관심 많으신 게 제가 보니까 퇴직금 쪽이 올해부터 2배수로 바뀌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이나 아니면 가장 관심 많으신 자기 주식 소각, 이익 소각 관련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은 반드시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구독을 하셔야 되니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다음번에 바로 올라갈 그런 퇴직금이나 자기주식 소각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또 중요한 게 세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부분도 함께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